네버엔딩 히스토리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 그림들 보셨죠? 옷을 벗은 마하와 옷을 입은 마하,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입니다. 그냥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기엔 너무 아깝고 사연이 많은 그림들이라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 그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스페인 국왕은 카를로스 4세였는데요. 스페인 역사상 가장 무능한 왕이었죠. 카를로스 4세는 국정을 왕배에게 넘겨버리고 사냥을 다니거나 시계를 고치는 등의 취미에만 몰두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 왕비는 사실상 애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마누엘 고도이라는 근위대 출신 남자를 총리 자리에 앉혀놓고 국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누엘 고도이 역시 경험 없고 무능한 남봉꾼이었기 때문에 나라는 피폐해져갔고 이 세 사람은 나중에 스페인의 공적 3인방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 같이 앉아있고 정작 엉뚱한 사람이 국정을 주무르는 상황,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프란시스코 고야는 왕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왜냐면 당시 고야는 월급을 받아가며 왕가나 귀족의 그림을 그려주던 궁정화가였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왕이 국사를 내팽개치고 있을 때 실권을 쥐고 있었던 마누엘 고도이에게는 요상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요. 따로 방을 두어서 누드화만 모아놓고 틈틈이 감상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국무총리가 집무실 옆에 방을 하나 마련해놓고 누드 사진을 감상하는 걸 상상하면 될까요? 마누엘 고도이는 고야에게도 누드화를 하나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림이 바로 옷을 벗은 마하입니다. 당시 보수적인 카톨릭 사회였던 스페인에서는 누드화를 그리는 게 금기시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림도 바로 대중에 공개된 것이 아니고 마누엘 고도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아저씨가 실각해서 국외로 쫓겨나게 되고 종교재판소에서 이 그림들을 압수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표면적으로는 그전까지 이어져 오던 누드화의 전통적인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여 몸의 곡선을 강조해서 그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한편 전통 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 두드러집니다. 그림 속 이 여인의 시선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옷을 홀랑 벗고 있음에도 부끄러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알 수 없는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관능적이면서 도발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죠. 쉽게 얘기해서 아주 건방져 보이면서도 야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이 정도를 가지고 야하다고 하기에는 이보다 훨씬 야한 것들이 주위에 넘쳐나서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 200년 전 사람들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보통 이런 누드의 주인공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여신들이었습니다. 여신들이니까 당연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여신이니까, 인간이 아닌 신이니까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신화 속의 여신이 아닌 그냥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일반 여자를 데려다가 발가벗겨놓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것도 실물 크기로 그려놨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더 큰 충격과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제가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가서 직접 코앞에서 이 그림을 보고 왔는데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이 실물 크기다 보니까 굉장히 그림이 커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진짜로 제 앞에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느낌이 듭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보면 다들 생각했던 것보다 그림이 너무 작아서 실망 많이 하잖아요. 이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홀랑 벗고 누워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 마누엘 고도이가 이걸 왜 방에 숨겨놓고 혼자만 보면서 즐겼는지 갑자기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국사를 돌보는 와중에도 빨리 집에 가서 이 벌거벗은 여인을 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 것 같은, 그래서 나라꼴이 엉망이 됐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 200년 전에 아예 누드화는 그리지 말라고 금지시켜놨던 당시 카톨릭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한 번 더 결정타를 날린 점이 있었는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성의 음모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넣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 저급하고 막 천박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주지 않으면서 음모를 저렇게까지 세세하게 표현하는 것은 서양 미술사적으로도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답니다. 이런 그림들 보면 최소한 음모는 없잖아요. 이게 대중에 알려지면서 민중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래서 당시 아직도 스페인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종교재판소에 역시나 고야도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약간 이상한 소리 하면 일단 교회에 끌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라고? 교회로 와. 뭐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너 뭔데? 교회로 와. 여자의 몸은 음모까지도 아름답다고? 당장 종교재판소로 와. 요즘에는 이상한 소리 하면 구치소에 끌려가죠. 이 아저씨처럼. 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은 이 누드화 모델은 과연 누구냐에 쏠렸습니다. 고야가 누가 모델이었는지 직접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추측이 만연했는데요. 가장 유력한 설은 아무래도 그림을 의뢰한 당사자였던 마누엘 고도이가 남몰래 만나던 정부 페피타 투도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라는 설입니다. 페피타 투도는 16살 때부터 마누엘 고도이 집에 얹혀 살다가 결국 애인 관계가 된 여자고, 마누엘 고도이가 출세해서 국가 재상이 되고 왕비와 바람이 난 상황에서도 몰래 만남을 이어가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결국 마누엘 고도이가 모든 권력을 잃고 파리로 망명을 떠날 때도 함께했던 여자였죠. 상당히 미인이죠. 당연히 이 페피타 투도가 모델이었을 것이라는 설이 많은 지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한테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킨 설은 진짜 모델이 사실은 당시 스페인 명문가 출신 공작 부인 알바 부인이 아니냐 하는 설입니다. 알바 부인은 당대에 잘나가는 사교계의 꽃이었는데 역시 궁정화가로서 끝발 날리던 프란시스코 고야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지체 높은 공작 부인과 미천한 출신 그림쟁이의 금지된 사랑.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뭐 씻기 좋은 연예인들도 없던 당시 이 사회에서 얼마나 두고두고 얘기꽃을 피우기 좋은 스캔들이겠습니까 이게. 소문이 커지다 보니까 이 소문을 듣고 화가 난 알바 공작이 어느 날 고야의 작업실에 들이닥치게 되는데, 이걸 미리 알고 고야가 부랴부랴 옷을 입은 마하를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고야가 옷을 벗은 마하와 몇 년 뒤 옷을 입은 마하를 그렸을 때 알바 공작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알바 부인과 고야의 스캔들이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고야는 알바 공작 부인을 모델로 여러 편 그렸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야하죠. 심지어 이 그림을 보면 알바 공작 부인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닥에는 고야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밀 복원 작업을 하고 보니까 글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솔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솔로 고야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던 건데 오로지 고야라는 뜻입니다. 둘 사이에 진짜 로맨스가 있었던 것일까요?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았던 알바 공작 부인이 굳이 고야를 좋아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실제로 당시 알바 부인은 30대 정도였고 고야는 이미 5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긴 20살 차이 정도는 간단히 극복한 부부도 많긴 하죠.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젊고 아름다운 공작 부인과 잘나가는 화가의 스캔들, 아무래도 더 흥미롭고 드라마틱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설도 아주 큰 인기를 얻은 설이었죠. 재밌는 건 이 누드화의 실제 모델이 알바 공작 부인이라는 소문이 워낙 많이 알려지고, 심지어 이게 끝나지가 않고 20세기 넘어와서도 계속되니까 참다 못해 알바 공작 부인의 후손이었던 17대 알바 공작이 1945년 11월 17일 이 알바 공작 부인의 묘를 엽니다. 왜냐, 이 고귀한 공작 부인이 누드 모델을 했을 리가 없다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예 법의학자를 고용해서 할머니 무덤을 파낸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하긴 뭐 2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소문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한 거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돈을 많이 들여서 기껏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결과는 알 수가 없다. 실제로 모델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요즘에 미술사학자들은 뭐 두 가지 설 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페피타 투도가 진짜 모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편입니다. 한편 종교재판소에 끌려갔던 고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야가 변명을 하는데 단지 자기는 티치아노의 다나에라는 그림이나 벨라스케스의 거울 속의 비너스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 양식을 흉내내서 그렸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화가는 당시 카톨릭 교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화가들이었는데 아마도 그것에 기대해서 고야가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고야가 언급한 두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궁금하죠? 자, 먼저 벨라스케스의 거울 속의 비너스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의 문외한이 보기에도 여인의 몸매가 아주 실감나게 육감적으로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벨라스케스가 남긴 유일한 누드화입니다. 여기 보이는 애가 큐피드인데 큐피드는 비너스를 항상 따라다니니까 이 그림을 딱 보면 아, 이 여인은 비너스 여신이겠구나 하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누드화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 화살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그림도 스페인에 있을 때 그린 게 아니고 벨라스케스가 이태리에 잠깐 가서 머무를 때 그렸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티치아노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티치아노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르네상스는 아시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보통 르네상스 하면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떠올리는데 티치아노 역시 르네상스 때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프란시스코 고야가 언급한 그림은 티치아노의 다나에라는 그림인데 자, 역시 이것도 누드화죠. 여기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여인이 다나에인데 이 그림에는 그리스 신화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가 또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지금부터는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 신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